뭐 오늘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정말 답답한 사건들만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여성, 이 공군 부대에 소속돼 있던 여성 부사관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3월에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의 한 부대에 소속된 이 부사관이었는데 피해자가 이 선임으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원래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부대에는 음주와 회식 자체가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코로나19 시국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 선임 이 부사관의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 때문에 갔더니 이게 또 이제 공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 선임의 지인의 이 개업 축하 자리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사 자리가 이루어졌고요. 그 술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참석하라고 했던 그 선임 부사관이 차량 뒷좌석에서 이런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추행을 했습니다. 앞자리에는 심지어 후임 부사관이 운전 중인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 뉴스 어제 밤에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자,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 딱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번 사건 전말이 딱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살면서 이런 일도 겪는 거지 하면서 그냥 덮고 가려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신고를 했지만 조용히 가자 이런 뜻으로 저런 말을 한 겁니다. 그것도 신고를 받고 도와줘야 될 부대에 있던 상관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다음 성범죄의 피해를 당한 다음에 곧바로 차에서 내려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신고해봐라 하면서 비웃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다른 상관들이 신고 내용을 받은 다음에 체크포인트에서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겪은 일 아니냐,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합의하고 넘어가라고 요구를 했다고 피해자 측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결국에는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의 여러 가지 진단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회유와 협박이 말이죠.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같이 군복무를 군인으로 있는 분 맞죠? 예. 네. 그 남자친구한테도 가해졌다고 하고, 자, 더군다나 이 박 변호사님 네. 또 군 법무관 출신이신데,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이제 군 형법, 특히 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성추행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이것을 막는 사람도 성추행으로 같이 봐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성추행 아니면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막거나 회유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랬을 때도 징계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직속 상관이 이 약혼자인 또 다른 그 군인한테 예. 그 군인이기 때문에 사실 군인은 그 계급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예.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좀 봐주면 안 되느냐라고 계속 했던 부분 이거는 증거인멸 등등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아마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조사를 내렸기 때문에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것도 뭐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충분히 성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부실급식 문제도 그렇고요. 군대는 아직도 매사 이런 식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 기사를 통해서도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부 기자 할 때 군 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취재하려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이거는 군사 기밀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 철벽을 치고 말이죠. 자, 이제 아무튼 그 군 선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했던 이 가해자의 행동, 그러니까 야, 신고할 테면 해봐. 승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 진짜. 신고해서 엄벌해야죠. 사실 제가 제일 싫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 살면서 이걸 겪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세상과 군이 생각하는 세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가해자가 자기가 했는 행동에 대한 그 엄중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전혀 책임의식이 없고 이거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피해자분이 사건에 대한 압박, 사방에서 막 회유와 압박이 들어오니까 결국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신청했다. 네, 직접 신청해서 부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긴 부대에서도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옮긴 부대에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으면서 힘들게 했다. 그래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는 말을 털어놨고요. 그래서 이 문제 결국에는 부대로 옮긴 지 나흘 만에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휴대전화를 켰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메모에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일단 홍 기자가 지금 최대한 순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분이 마지막 진짜 이 혼인 신고를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승현님 이거는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외부에 좀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요즘 무슨 군인 인권센터 또 요즘에 이 부실급식 문제가 나왔던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었으면 어땠을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군이라는 어떤 이 특수한 조직 이런 분위기 생각하면은 저는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10분 정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분의 편은 아무도 없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든지 덮으려고만 했던 사정이 보이는 입장에서 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섬뜩했는데 어떻게 약혼자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자기와 결혼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잘 이야기해서 무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그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결혼하는 남성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는 그 남성에게도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남겨진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데 나는 더럽혀진 몸이고 모든 사람이 가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서 가해자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같이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변호사님 주셨다시피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은폐하려는 사람 분명히 그거는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분명히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요. 오늘 정치권도 난리였고 오늘 오후 또 국방부가 직접 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얘기 이어가죠.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자, 변호사님,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사건 관련해서 추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행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문제는 계속 언급했던 이 무마시키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 요거는 확실히 징계 사유는 됩니다. 그리고 예. 중징계도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이건 형사처벌로 가는 거는 어떤 말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사 경찰에서 조사를 좀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증거 인멸이라든지 강요죄 등등으로 처벌을 하고 수사를 좀 개시한다고 밝혔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